안녕하세요. 네, KTH 데이터 진행팀 김현미라고 합니다. 추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뻔한데요. 어제 리허설 할 때와 느낌이 정말 다르고 긴장도 되게 떨리는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분석을 참 좋아하는데요. KTH는 이제 수평 문화를 지향하면서 직급 체계를 없애고 PD라는 호칭을 부여했어요. 근데 그 PD라는 호칭이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포인트 디텍터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뜻이 핵심을 찾아내다, 중요한 걸 찾아내다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제가 지적질을 잘해서 그런 지적질의 의미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원래 제 주 전공은 GIS 쪽이고 처음 접했던 분야는 공간분석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도 드시고 오셔서 좀 잠올 시간이기도 해서 제가 전에 했던 본 발표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공간분석 사례 이야기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간분석 사례는 알록달록 보이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뭘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 홍수 범람 예측 분석을 하는 모델링인데요. 재해 발생 시 활용하려고 만든 그런 지도입니다. 공간분석, 지형 분석의 대표적인 공간분석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선관위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만들었던 그 서울시장 선거 분석의 그 레포트 중에 한 부분 제가 캡처해왔고요. 이 지도에 대한 그 결과물은 제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선물로 당선 축하한다고 드리기로 했던 자료예요. 근데 사실 제가 왜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얘도 제가 잉여로운 시간이 돼서 내부 세미나용으로 만들었던 야구 관중지도인데요. 그 인구 대비 반등이 얼마 들었는지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본 그 분석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KBO 홈페이지부터 구단 홈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12년 데이터를 제가 좀 손으로 손분석을 했는데 혹시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멘션 주시면 제가 이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그 사고 분석이나 이런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도 분석, 공간 분석 사례인데요. 그 POI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중에 카페나 음식점에 대한 서울 지역 분석에 대한 맵입니다. 보시면 이걸 프로포션 맵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얼마큼 많이 쌓여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렇게 동그라미 크기로 표현하는 맵이고요. 다르게 보면 또 이렇게 다이너팅 맵으로도 이렇게 공간 분석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부산 지역에 대해서도 앞에랑 똑같이 카페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도 프로포션 맵으로 이렇게 공간 분석을 하나도 잡았고요. 이건 이제 커널 덴서티 돌려서 이렇게 이런 지도도 공간 분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그 공간 분석에 대한 발표는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한 발표는 분석 사례였는데 되게 조용히 하네요. 네, 그 공간 분석에 대한 발표는 아니고요. 제가 데이터 진행팀에 올해 5월부터 오게 되었는데 그 데이즈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로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2번 낼 건데요. 문제는 정말 쉽고요. 한 문제는 티셔츠 2벌 그냥 드릴 거고요. 한 문제는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서 막 찾아보니 드릴 만한 게 있더라고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피팅하는 워머 같은 거 준비를 했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는 까만콩이라고 하는데
그 피부도 까맣고 동그랗게 해서 까맣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KTH에 다니고 있고요. 데이터 진흥팀에서 지금 서비스 분석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30대 평범한 직장인 김남미가 서비스 로고 속에서는 어떤 유저일까요? 그래서 한번 트위터 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이런 보통의 트위터 유저이에요. 파워 유저도 아니고. 이런 재밌는 사진들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트위터 안에서 웃긴 사진 좋아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정치 대통령 후보와 맞물려서 트위터로 정치 성향들을 많이 분석하잖아요. 제가 5월 정도에 했던 정치 분석의 정치 발언을 한 것들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제가 그 쌍용차 그 해고자 빈소도 방문했었고, 언젠가 한 번은 그냥 누군가가 그 4대강 녹음기가 뭐하고 있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붕어빵 풀로 사용하겠죠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 조국 교수님께서 그 리트윗을 하는 바람에 한 30개 정도 리트윗이 탁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스스로가 난 정치 성향이 어떨까라고 진단을 해봤을 때 트위터 로그 속 안에서 저는 약간은 진보 성향이 강한 사용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인간이 사찰된 사용자가 아닐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새 귀에 딱지가 않게끔 많이 나오는 그 빅데이터, 데이터 어나리시스, 하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저 빅데이터가 요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딱지가 아닐 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은 정말 많이 쌓이고 있고,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분석이 그냥 유행으로 그냥 지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가트너 쪽에서 발표한 예측 분석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분석가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데이터는 많은데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발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이쪽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오늘 발표 주제들입니다. 그냥 제목으로 봐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손분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그냥 제가 수집하고 혼자서 분석하고 하는 이런 손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비스 분석을 하는데, 손분석을 한 이유는 서비스 기획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그걸 결정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데이터 봤더니 이래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실제로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차트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보고서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서비스 기획자나 개발자들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서로 이해 소통을 위해서 이런 손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데이터를 분석된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제공을 하려면 그런 분석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데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KTH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 데이터 진흥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분석 플랫폼을 데이지라고 명했고요. 데이지라는 의미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그 약자입니다. 데이지 다들 아시죠? 꽃말이 희망과 평화인데, 저희가 데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KTH에 이런 희망과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를 지금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지 안에서는 이렇게 4단계로 서비스 분석 프로세스를 갖고요. 이거는
다른 빅데이터든 어떤 부분에서 다 같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로그를 수집을 하고 또 그 수집된 로그를 정제하고 적재하고 또 분석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4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데이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그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고요. 수집하고 정제하는 데 쓰이는 저희도 요즘 빅데이터 수집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 하둡과 하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재에는 하둡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과 추천에 마하웃과 하이브 피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합에 수쿱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는 알과 차트, 오픈소스로 된 차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실시간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 빠졌네. 실시간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도 저희 데이지 플랫폼 안에 기술 스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분석과 추천에 사용되는 그런 하이브나 마하웃 그리고 뭐 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용을 하고요. 앞에 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이런 그런 지금 KTH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오픈소스들을 다 묶어서 기반으로 운영하고 KTH에 있는 서비스들에 적용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시간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 CP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방금 바로 앞 세션에 하셨던 원정석 PD님이 저거에 주로 전문 분야이신데요. 사실 저는 이 데이지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드를 설치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저는 주로 서비스 분석하는 파트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구성된 오픈소스나 이런 기술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션 끝나시면 원정석 PD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데이지 플랫폼은 그 H 어떤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요. 114 전국전화나 푸딩2 그리고 아리맛, 플레이와 같은 그 서비스에서 지금 로그나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추천 결과, 개선 사항, 그리고 사용자 성향 분류, 영향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을 하나요? 여기까지 이제 그 로그 속 사용자 발자국을 찾기 위한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데이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진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로그 속 사용자 발자국 분석을 한다는 거는 그 서비스 속 사용자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서비스 사용자의 스타일을 그룹화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용자가 말해주는 그 서비스 라이프 타임이라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누구나 서비스 시간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사실 기본이어서 놓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사실 지루하신가요? 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서비스 분석 사례를 통해서 얻었던 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 전국전화에 대해서 서비스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 KTH 서비스인데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생활정보용 앱인데요. 이번에 그 굿닥이라는 좋은 의사들이라는 병원과 제휴를 해서 병원에 대한 그런 메뉴도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뭐 배달 음식, 중국집 치킨 이런 거에 대한 먹거리나 뭐 그래서 미친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니즈가 생겼어요. 사용자 맞춤 테마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제공하고 싶다는 니즈가 생겼는데 이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 전국전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피크,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14 전국전화 서비스는 낮 12시와 밤 6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라이프 타임을 그룹화하는 조건들을 좀 찾기 시작해서 피크 시간을 분류하고 평일, 주말, 시즌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조건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그룹화하니까 사용자 맞춤 그런 코드를 생성하게 됐는데요. 데이, 타임, 시즌 이렇게 코드들을 좀 분류를 해서 저희가 114 전국전화 그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치잡을 만들어서 배치잡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먼저 어떤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면 배치잡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배치잡은 114 전국전화의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돌려서 그 분석된 결과를 그 114 전국전화에 싱크를 해드립니다. 이게 한번 손으로 분석해서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맞춤 메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주기를 맞춰서 계속 배치로 돌려서 11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된 결과를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나 하면 지금 현재는 114 그 메뉴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그 메뉴 구성이요. 그 하루를 기준으로 4개 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뉴인데 기획자가 그때그때 그 CMS 관리자 툴에서 이렇게 그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첨분석으로 해서 통계를 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다라고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맞춤 메뉴를 적용해서 이번에 11월 정도에 적용 예정인데 그때 이제 시간 그룹을 18개 타임으로 구성을 하고 또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맞춤 테마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메뉴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제공을 하면 사실 사용자들은 자기에 알맞는 그런 생활 패턴에 그런 테마를 제공하니까 편리하고요. 또 기획자는 테마를 고민하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고민들을 덜어주는 그런 사례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글로벌 사진 기반 SNS인 푸딩2에 대한 라이프 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푸딩2 서비스는 사진 기반으로 SNS를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진 그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사용자 타겟이 글로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로벌 서비스인 푸딩2의 라이프 타임을 분석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푸딩2 인기 사진 메뉴의 영향도 분석을 하다가였는데요. 일단 푸딩2 인기 사진에 선정이 되면 인기 사진에 그 다른 사용자들이 관심을 일단 받게 되고요. 그 받게 된 사진들은 라이크가 증가를 하고 또 팔로워들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라이크는 거의 99% 증가를 하는데 팔로우 증가는 한 76%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24%는 왜 팔로우 증가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타임 그래프를 그렸는데 혹시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래프는 이렇게 두 공이 올라온 그런 114 전국전에 두 공이 올라온 그래프였는데요. 얘는 10시를 기점으로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사진에 올라온 타임존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 사실 그 24%의 사진들은 그 새벽 2시와 8시에 인기 사진에 선정된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시간대가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사실 푸딩2 인기 사진 서버는 아마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UTC 기준으로 시스템 그 배치 타임을 조정을 해요. 근데 그 UTC 기준하고 주로 사용자였던 아시아권 사용자들의 그 시간대가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배치 시간으로는 오후였지만
사실 아시아 사용자들은 거의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배치를 돌렸던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단순했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반가울 수 있지만 글로벌 타임을 고려를 하신다면 배치 시간하고 사용자 시간, 그 시기적 시간 이걸 좀 고려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기사진 선정할 때 배치 시간 고려해서 그 UTC 기준으로 배치가 사용자 시간을 고려해서 배치를 다시 재적용했고요. 적용은 제가 한 건 아니어서 저는 가이드를 드렸고 푸딩2 팀에서 다시 적용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제가 푸딩2 타임존 분석을 하다가 알게 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동티모르라고 혹시 아시나요? 동티모르 아시죠? 동티모르가 우리나라랑 타임존이 같아요. 근데 타임존이 같은데 사진 업로드 빈도수가 꽤나 타임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발자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티모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사진 업로드 디바이스가 모두 안드로이드였어요. 그래서 막 분석해봤더니 이게 이제 범인은 LG 옵티머스 쪽이셨는데 옵티머스 관계자분 없으시죠? 이게 지금은 신형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형 모델에서는 타임존이 서울이 아닌 동티모르로 찍혀 보이는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뭐 한 타임존 했는데 동티모르 사용자가 쓰고 있다. 그분들 다 그거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서비스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실제 그런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돌발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KTH에서 지금 운영 중인 분석 플랫폼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데. 저 이분 제일 빨리 들으셨어요. 네. 데이지요? 네. 풀네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풀네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선물 드릴게요. 풀네임 다시 아시는 분. 아, 네. 아, 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선물 주세요. 저희 데이지 잘 기억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통계 속에서 찾은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잘 보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이제 좀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제껏 서비스를 기능을 개선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고칠 때 보면 사용자의 그런 마음을 살펴보는 것보다 그런 서비스 기획자나 그리고 위에 윗분들의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좀 서비스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기능 개선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드시고요. 일단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기능 개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분 아시죠? 런닝맨에 나오는 멍지효님.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맞아서 부딪혀서 생긴 멍에 대한 유유제 연고 이야기를 지금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멍에 바르는 연고의 경쟁 제품은 이게 맞을까요? 2006년 당시 유유제약이 멍 연고를 처음 내놓았을 때 경쟁 제품이라고 이렇게 디파인한 게 이런 물파스나 다른 타 제약회사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2006년도에 했던 그런 경쟁 제품의 디파이는 정확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26억 건 정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실제 어떤 거였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맞추시면 티셔츠 2벌 드릴게요. 아시는 분? 네, 힌트를 드리면 네네. 계란하고 화장품이요. 계란 맞았는데 화장품 틀렸어요. 네. 얼음. 계란 얼음. 네, 그거 조금 계란. 네, 맞습니다. 그 틀렸어요. 네. 네. 계란하고 소고기. 네, 정답입니다. 사실은 여기 선물 드리세요. 티셔츠 2벌에 커플룩으로 입으시면 좋아요.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유유제약이 알게 된 거는 다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멍연고의 그 실질적인 경쟁 제품은 달걀하고 소고기 찜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멍이 들었을 때 달걀로 문질러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26억 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진짜 경쟁 대상을 알게 되었고요. 사실 그런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 그 회사 된 지가 무슨 70년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거를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유제약은 이제 멍연고를 어떻게 다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영업에 대한 그 전통적 영업사원이 가서 나 오늘 이번 건 감이 좋아 이러면서 했던 의사나 약사에 물어봤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델 언니들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언니들하고 마케팅을 했냐. 실질적으로 처음에 2006년도에서는 멍연고를 바를 대상을 어린이라고만 지칭했는데 분석 결과를 해보니까 그 젊은 여자분들의 그런 멍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보다 그 젊은 여자분들의 시장이 한 4배 정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언니들하고 했던 거고요. 그 결과 마케팅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2009년 이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그 시사기획 창에 보면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바꾸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왔고요. 그 9월 달에 그 나왔던 그 동영상 그 이후로도 많이 좀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로 이런 분석 결과로 마케팅을 바꾸고 난 이후에 네이버나 블로그에서 지식인 검색을 멍이 들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제적으로 멍연고 베네플러스라는 게 상위에 지금 검색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민간요법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하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를 통해 인식을 변화한 사례고요. 또 하나 사례는 제가 이거 혹시 다 보셨나요? 이거 정말 재밌게 다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응답하라 1997의 그런 제사와 페어플레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축구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옆집에 배달해온 그 치킨을 우리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집 통닭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왜? 축구 볼 때는 통닭이니까. 근데 지금 1997년인데 그때도 통닭을 먹고 축구 볼 때나 대표팀 축구를 볼 때는 통닭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통했는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그 114 전국전화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여름에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떠냐? 그 저렇게 봉이 그려진 데가 전부 다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검색어가 치솟았던 부분들이 전부 대한민국 대표팀 그 축구가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축구 경기 때문에 분석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열대야가 7월 달에 너무 많이 있어서 연일 매체에 열대야가 20일 이상인데 열대와 야와 관련된 편의점이나 이런 매출이 상승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도 분석을 하려다가 보니까 일단은 열대야랑 관계가 없네요 하고 보니까 축구 경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된 거고요. 사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은 114 검색어가 치솟았고 또 치킨 검색어가 급상승했습니다. 실제로도요. 치킨 검색어 비율이 평일날 한 8% 정도 되는데 대표팀 축구만 있다 그러면 25%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축구 있고 치맥 이런 치킨 이렇게 할 수 있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축구 보실 때 치킨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축구 보실 때 치킨 114 이용해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 분석 안에서 찾은 그 마지막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데이터 진흥팀에 오면서 6개월 동안 느꼈던 점이 있어요. 정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큰 거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나 그런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런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로그를 수집하고 있고 어딘가에 쌓여있는 로그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꼭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에도 계속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왔는데 분석 전문가 없다고 또 그런 플랫폼 대지와 같은 플랫폼 없다고 지금 뭐 망설여지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저희 팀도 데이지에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은 분석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개발자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